할 수 있을 때 네, 학생들이 다 들어왔는지 한번 그 교수님께서 체크해 주시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맡은 발표는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그 3D 포즈,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진 프로젝트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이쪽 분야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성을 좀 느껴서 시작하게 된 논문 스터디고요. 직접적으로 아주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쪽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논문인 것 같아서, 그리고 조금 빠르고 쉽게 읽히는 논문이라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논문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 제목은 Stacked Hourglass Network for Human Pose Estimation이고, Stacked라는 거는 쌓인, Hourglass라는 거는 모래시계입니다. 그래서 마치 모래시계가 겹겹이 쌓인 것 같은 그런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 모델을 이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논문 소개에 앞서서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뭐냐, 저는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가늠이 안 갔는데, 지금 보이시는 이런 이미지에서 사람의 얼굴, 몸의 형태 같은 포즈를 추정하는 것을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포즈, 몸의 전체적인 구조만 에스티메이션 하고 있다면, 실제 어플리케이션 되는 어떤 제품들이나 시스템들을 보면은 얼굴 표정이나 손가락 아니면 발가락까지도 굉장히 그 관절을 쪼개가지고 네트워크를 학습시켜서 이런 에스티메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관련이 있겠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그 얼굴 카메라에 인식을 해서 표정에 대해서 이미지를 씌운다거나, 아니면은 그 곰돌이나 이런 갤럭시에서 제공하는 곰돌이 얼굴 표정으로 내 표정을 똑같이 드러내는 그런 네, 그런 서비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비슷한 맥락으로 비슷한 모델로 학습되어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구에서도 그렇고 보여드리는 사진에서도 2D 이미지, 그런 단편적인 2D 이미지만 가지고 이렇게 그 2D 형태의 X축, Y축의 포인트만 표시를 하는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프로젝트에선 2D가 아니라 이런 그냥 이미지, 2D짜리 이미지를 보고 3D 형태로 이렇게 축을 증폭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D 영상을 여러 개를 써가지고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개의 영상을 써가지고 그 조인트, 예를 들어 어깨의 위치를 X, Y, Z 축으로 뽑아내고, 그것을 이제 나중에 테스트, 그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이미지만 보고도 몸의 어떤 조인트 부분의 3D 구조로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이제 그 현장 산업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보면, 사람이 이렇게 포즈를 취하면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애니메이션이 그걸 따라서 그 포즈대로 움직이는 그런 산업에도 적용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 이제 괴상한 로봇이, 귀여운 로봇이 있지만 그냥 정말 애니메이션 같은 캐릭터가 이렇게 춤을 출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드릴 아워글래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설명드린 것처럼 제 마우스 포인트가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겠죠? 네, 여기 지금 이렇게 생긴 구조를 아워글래스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모래시계를 눕혀놓은 것처럼 생겼고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총 8번이 반복이 돼서 이 싱글 이미지에 대한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조인트가 사실 사람이 여러 명 있거나 물체가 있을 때 어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가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잘 구현을 해내야 되고 이미지이다 보니까 각도가 바뀌면 디포메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고 처음 보는 포즈에 대해서도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할 수 있고 뭐 옷이나 조명에 따라서 뭔가 어떤 팩터들이 바뀔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반드시 로버스트 해야 된다. 그래서 챌린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이런 현상을 다루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미지 피처나 어떤 정교한 구조화된 프레딕션을 했다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처를 직접 손으로 그리거나 어떤 그래피컬한 피처를 사용을 했다면 사실 이 논문이 2016년에 나왔는데요. 2016년쯤에는 이제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넷이 굉장히 활발하게 인셉션 넷부터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던 주제라 전반적으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워글래스 모듈 같은 경우에도 컨볼루셔널 뉴럴 넷으로 다 거의 다 구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메인 핵심이 뭐냐면 이런 아워글래스 모듈이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한 8개 반복되고 있고요. 레지듀얼 모듈이라고 해서 그 인셉션에서도 사용이 되었고 레지넷에서도 사용이 되었는데 어떤 그 스킵 커넥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레지듀얼 모듈이 있고 또 이제 중간에 슈퍼비전 어떤 검사를 하는 이런 총 3가지의 코어한 컨텐츠가 있어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repeated multiple hourglass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먼저 바텀업과 탑다운 형태의 그 처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보면 바텀업, 탑다운, 바텀업, 탑다운 네 이렇게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저희 그 3D 포즈 에스티메이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자료인데 저희 프로젝트에서 바텀업 방식이다, 탑다운 방식이다라고 하면 특히 탑다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미지에서 사람을 먼저 이렇게 디텍션을 하고 그 바운딩 박스를 뽑아서 거기에서 이렇게 조인트를 뽑아내는 그런 방식을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뭐 바텀업 방식은 그냥 이미지 전체에서 조인트를 바로 뽑아내는 그런 방식을 바텀업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탑다운 같은 경우에는 어큐러시는 높지만 좀 느립니다. 아무래도 디텍션도 하고 조인트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바텀업 같은 경우에는 좀 느리긴 하지만 아니죠. 어큐러시가 좀 낮긴 하지만 바로 그냥 조인트를 뽑아내기 때문에 좀 리얼타임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방법론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워글래스 모듈에서 얘기하는 탑다운과 바텀업 방식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바텀업, 탑다운 이 개념이 아니고요. 그 데이터를 다룰 때 그냥 굉장히 256 by 256이라는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64 by 64까지 굉장히 저차원으로 낮추는 거를 탑다운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64 by 64를 256 by 56 이런 식으로 그 레졸루션을 높이는 것을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용어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탑다운과 바텀업 방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어떤 것에 좋냐면 글로벌 언더스탠딩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의 반대는 저희 이제 그 딥러닝에서는 로컬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로컬은 굉장히 지역적인 정보, 포즈에 대해서는 사람의 얼굴 표정이라던가 손가락의 모양 이런 게 로컬한 정보가 되겠고 글로벌한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면은 몸 전체의 어깨나 몸 전체의 구조나 무릎 이런 조인트들에 대한 그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언더스탠딩에 좋다 이 구조가 왜 그런 거 하니 나중에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바텀업을 하고 탑다운을 하는 방식에서 굉장히 그 여러 개의 스케일로 쪼개서 그때마다 피처를 계속 뽑아내고 그러면 이제 어떤 큰 그림에서 피처를 뽑고 또 작은 그림에서 피처를 뽑고 이런 과정을 다양한 스케일에서 피처를 뽑는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의 어떤 몸의 방향이나 어떤 발목의 어떤
위치나 그 근처에 있는 조인트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다양한 스케일에서 수집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한 언더스탠딩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동일한 얘기고 시메트릭 토폴로지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대칭적인 구조다, 대칭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시메트릭 토폴로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 바텀업 톱다운, 바텀업 톱다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바텀업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CNN, 그 컨볼루션과 맥스플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바텀업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가 이렇게 다양한 스케일에서 추출이 되게 되고요. 두 번째로 탑다운 방식에서는 이렇게 줄여놓은 레졸루션을 다시 크게 만드는 그런 업샘플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줄여놓은 피처들을 이렇게 합치는 과정. 근데 그냥 합치는 게 아니고 그 인접한 레졸루션의 정보를 이렇게 같이 합쳐야 되기 때문에 리얼리스트 네이버 업샘플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워글래스를 빠져나오고 이 납작한 이런 칸이 하나 더 보이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아워글래스를 끝내고 나온 아웃풋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프리딕션을 해요. 이 구조를 거치고 나서 그 프리딕션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히트맵 또는 저희가 이제 CNN을 배울 때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하는데요. 조인트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는 과정의 히트맵으로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어떤 핵심적인 메소드로는 아까 안에 그 바텀업 방식을 할 때 컨볼루셔널 뉴럴넷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컨볼루션의 사이즈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발표해줬던 인셉션 구글넷 같은 그런 페이퍼에서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사용을 했는데 사실 그걸 처음 소개한 논문은 네트워크 네트워크라는 논문이었었는데요. 이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더 적은 이제 사이즈의 필터를 여러 장 사용을 함으로써 어떤 리셉티브 필드 사이즈는 좀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큰 어떤 공간 정보를 잡을 수 있으면서 최종 그 연산해야 되는 파라미터의 수, 연산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동일하게 원바이원을 쓴 것은 아니고 5x5 컨볼루션을 3x3 컨볼루션의 두 장으로 이렇게 바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시도를 한 거고요. 최종적인 모델에서는 또 이제 다른 시도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결론적으로 퍼포먼스에 좀 도움이 되었는데 어떤 좀 한계나 특징으로는 그 어떤 에포크가 진행되는 초반에는 굉장히 퍼포먼스가 향상된 걸 볼 수 있었는데 에포크가 진행될수록 이렇게 3x3짜리 여러 개의 작은 컨볼루션을 적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그 뒤에 에포크로 갈수록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킵 커넥션, 그 레지듀얼 블럭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메모리 사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풋으로 좀 큰 큰 레졸루션, 큰 해상도 값을 가진 이미지가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256x 256짜리의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는 상당히 많은 GPU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지듀얼 블럭을 이렇게 하나씩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떤 이점을 볼 수 있느냐 하면은 각각의 그 26x 256이라는 큰 레졸루션이 가진 공간적인 정보를 조금 유지할 수 있다.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그 컨볼루셔널 필터를 통과할 때 256에서 128로 줄어들게 되고 레지듀얼 블럭을 또 거치고 맥스플링을 거치면서 64 사이즈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레지듀얼 보드를 통해서 채널 수는 256으로 최종 아웃풋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Hourglass 모듈, 스티키드 Hourglass 네트워크의 세 번째 특징은 이제 중간에 어떤 슈퍼비전, 감독을 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 지금 8번이 반복되는 Hourglass 모듈이 각각 프리딕션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히트맵으로 프리딕션을 한다고 했는데 이 프리딕션을 항상 다 꺼내가지고 최종 로스를 계산을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원바이 그 스텝을 차례대로 설명을 해두었는데요. 첫 번째 이 Hourglass 모듈에서 예측을 하면은 그 히트맵이 나오고 그 히트맵을 ground truth, 쉽게 말하면 레이블이죠. 저희가 알고 있는 정답지와 계산을 빼서 이제 그 MSE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MSE 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히트맵, 로스는 이제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히트맵, 그 아까 프리딕션 결과로 나왔던 히트맵은 다시 원바이원 컨볼루션으로 더해져서 두 번째 Hourglass 모듈에 들어갈 때 좀 합쳐지게 됩니다. 이거를 총 8번을 반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좋은 점은 첫 번째 Hourglass에서 예측한 게 있을 거고, 두 번째 예측한 게 있을 거고, 세 번째 예측한 게 있을 거고, 다 조금씩 다를 텐데 그 각각의 프레딕션을 모두 활용을 해서 로스를 계산해서 최종 프레딕션을 하면은 좀 더 로컬한 정보와 글로벌한 정보를 다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활용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텐션 해야 할 포인트는 이런 Hourglass 모듈 간의 웨이트, Hourglass 간에 서로 웨이트는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아까 그 출력된 히트맵, 프리딕션 결과에 대해서 정답지, 그라운드 트루스와 비교를 해서 로스를 계산한다고 했었는데 8번의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똑같은 그라운드 트루스, 정답지를 가지고 로스를 계산해줘야 됩니다. 네, 첫 번째 거에서 그라운드 트루스를 다른 걸 쓰고 두 번째 것도 다른 걸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동일한 그라운드를 써서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그 모델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학습을 시켰냐, 어떤 데이터셋을 썼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총 2가지 데이터셋을 썼습니다. 플릭이라는 데이터셋과 MP2 휴먼포즈라는 데이터셋을 썼는데요. 근데 여기 좀 어노테이션이 어퍼 바운드에만 있거나 조금 적은 여기에서도 좀 누락된 어노테이션, 즉 그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이죠. 실제로 어깨 조인트가 10, 20 위치에 있다. 이게 그 어노테이션, 그라운드 트루스 같은 말인데요. 그런 이제 정답 레이블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과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총 이런 2가지 데이터셋을 썼고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에서는 256by 256으로 동일하게 리사이즈를 시켜서 인풋을 시켜줬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이런 로테이션과 스케일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좀 증폭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썼고 학습시키는 데는 이런 사양을 가지고 3일 정도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총 2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고 이게 지금 첫 번째 데이터셋, 두 번째 데이터셋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다른 연구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다른 연구들과 여기 hours에 해당되는 게 스티키드 Hourglass 모델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첫 번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그 upper body에 대한 정보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 팔목과 팔목 맞나요? 허리죠. 허리와 팔꿈치에 대한 어떤 그 레이트만 비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이는 hours, 이 남색깔 선이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MP2 리저트 같은 경우에도 제일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그냥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라고 해서 그 지금 제안하는 모델의 구조를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실험을 한 건데요. 최종 제안하는 모델이 Hourglass 모델을 8개를
연달아 붙여놓고 중간중간마다 intermediate supervision 히트맵 뽑아서 prediction 로스를 최종 결과에 합산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 모델 말고 중간중간 그 intermediate supervision 하지 않고 최종에만 하거나 스티키드가 아닌 하나의 모델만 사용하거나 이런 다양한 실험들을 해봤는데 지금 제안하고자 하고 있는 스티키드 아워글래스 모델이 제일 높은 성능을 보이더라. 네,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총 8개의 모델을 사용을 했다고 아워글래스를 쌓았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2겹, 4겹, 총 8겹 이렇게 비교로 해서 실험을 하고 있고요. 이 파란색 2겹만 사용했을 때는 87%, 87.4%, 4겹, 4겹 사용했을 때는 87.8%, 88.2% 이렇게 늘어나는 향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아까 프리딕션을 히트맵으로 뽑아서 보여드린다고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조금 이제 그 겹수가 모델에 겹겹이 쌓이는 수가 적을 때는 이렇게 좀 약하게 보이다가 지금 겹이 쌓일수록 이렇게 강하게 딱 정확하게 잘 프리딕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을 때는 좀 어떻게 이 네트워크가 동작을 하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잘 예측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여러 개의 이미지를 돌려봤겠죠. 그랬더니 좀 중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좀 잘 예측하더라 라는 그런 결과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네, 이렇게 여러 개의 아워글래스 네트워크를 쌓은 거에 어떤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논문이었고 프리딕션을 총 이제 아워글래스마다 하니까 총 8개의 프리딕션이 나오는데 그거를 모두 사용을 해서 평가하는 것의 어떤 장점 그리고 중간때 동일한 말이죠. 중간중간 intermediate supervision을 통해서 더 잘 작동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다. 네, 그게 이제 최종 이 컨클루전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